안녕하세요.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의 김지훈입니다. 네, 오늘은 5월 28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모처럼 이제 원전주들 두산에 포함해서 현대건설, BHI, 에너지로 바뀌었죠. 조정이라고 할 수도 없죠. 일단 주가가 빠졌는데 두산에너빌리티가 종가는 6% 마이너스 마감했고 애프터마켓에서 조금 회복이 되고 있고요. 어찌됐든 원전이 주도주임에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서울 미덕 파트너스가 주최하는 오프라인 4인 강연을 빌리언스 캠퍼스 구독자분과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 구독자분들이 정말 많이 응원해 주셔서 오프라인 모집은 마감이 됐고요. 온라인으로 오프라인 강의를 똑같이 들을 수 있게끔 생생하게 잘 영상물로 만들어 가지고 유튜브 구독자들한테 최소한의 그 참가비죠. 아무래도 오프라인 하신 분들은 크게 비용을 내고 오시기 때문에 그거 감안해서 유튜브 구독자분들은 3만원에 온라인 제작물로 지방에 계셔서 못 오시는 분들 볼 수 있게끔 하니까 그 온라인 접속 홈페이지는 나중에 추후 공개해 드릴 예정이니까 온라인 촬영 필요하신 분은 고정 댓글을 통해서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전과 LNG는 어떻게 보면 같이 세트로 계속 보셔야 되는 산업이고요. 원전을 촉진하는 행정명령에 트럼프가 서명하면서 다시 주가가 급등을 하고 있고요. 아주 긍정적인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대 원전이 미래다라고 하면서 두산에너빌리티가 선제적으로 인재 확보를 나서고 있고요. 트럼프가 2030년까지 원전 10기를 신규 착공하겠다고 했습니다. 정부에서는 국민의힘은 정책적으로 원전을 밀어주고 있는데 민주당 쪽에서는 걷어차려 하고 있어서 민주당 쪽에서 조금 글로벌 에너지 메가 트렌드가 원전 쪽으로 가고 있다는 걸 분명히 인식하고 제조업과 가정에 공급하는 전기에 대한 그 배분은 철저하게 분리돼야 한다. 제조업체의 원전을 통해서 전기를 싸게 공급하지 않으면 제조업이 다 망하게 생겼다. 우리나라는 세계 탑티어의 제조업 국가인데 그 부분을 꼼꼼히 정책적으로 고려해서 원전을 글로벌 에너지가 다 원전을 밀어주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만 원전 정책에서 절대로 퇴행될 수는 없습니다. 이념 논리에 빠지지 않고 철저하게 이익 관점으로만 봐서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젠스랑이 그 컴퓨텍스에서 대만의 원전 꼭 필요하다고 다시 대만도 탈원전인데 원전 찬반 투표 나오고 있고요. 미국이 원전 용량을 4배 이상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가 또 새롭게 세르비아 원전 부활에 노크를 하고 있다. 오늘 최초 소개인데요. S&T 에너지입니다. 과거 S&TC 너무 이 회사하고는 인연이 있습니다. 제가 실제 일하기도 했고요. S&TC가 S&T 에너지로 바뀌면서 여기가 나도 원전주야 하면서 여기도 신고가 영역입니다. 밸류에이션은 두산 에너빌리티나 BH만큼 주목도 못 받았고 다만 주가는 S&T 에너지도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신고가 영역입니다. 밸류에이션은 합리적인 수준의 밸류에이션에 있다. 싸다고는 말하진 못하겠지만 두산 에너빌리티나 BHI에 비하면 밸류에이션 매력적인데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세계 주요국 원전 부활 기조인데 바로 이제는 원전을 짓냐 마냐가 아니라 원전을 누가 짓냐에 그 질문에 해답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대건설이 엄청나게 보강을 받고 있고 두산에너빌리티도 미국 원전 수주의 또 최대 수혜주가 되지 않겠냐. 미국이 관세를 압박해서 우리나라 수출과 성장률에 타격을 입으면 K원전의 어떤 협상에 굉장히 중요한 카드로 쓰일 수도 있다. 제발 정책적으로 원전을 망가뜨리지 말길 바랍니다. 원전의 수익률은 오늘 조금 조정이 나왔죠. 평균 수익률 53%. 최고점 하락률 40%가 마이너스인데요. 두산 에너빌리티 최고점에서 6% 빠진 수준이고요. BHI 마이너스 9% 빠진 수준이고요. S&T 에너지도 가장 소외됐지만 최고점에서 마이너스 16% 빠진 수준입니다. BHI가 132%, 현대건설이 140%. 네, 현대건설이 올해 25년도 1월달 들어 상승률 1등을 현재 기록을 했고요. BHI 2등, 두산에너빌리티 126%, 3등이고요. S&T 에너지 65%, 네, 4등이네요. 그래도 S&T 에너지 4등이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요 신규 상장주죠. 3월 20일 날 신규 상장 한태, 요것도 원전과 복합 발전 설비 업체로 기자재 업체로 엮여서 59%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S&T 에너지는 LNG 무역량이 작년 400만 톤에서 2030년까지 600만 톤으로 약 50%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증가분의 대부분은 역시나 미국이고요. 중동입니다. 중동 중에서는 카타르가 중심이고요.
카타르와 미국에서 이 공랭식 열교환기, 에어쿨러 힛 익스체인저, 약자로는 ACHE라고 하는데요. 에어쿨러가 북미와 카타르 중심으로 과점 시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S&T 에너지가 미국의 이 LNG 관련된 EPC 1등 업체 벡텔이라고 하죠. 벡텔 에너지에 730억대 수주를 받으면서 미국 시장에도 신규로 진입하면서 미국에서 굉장히 구조적인 성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실제 수주가 증명을 하고 있고요. 이미 21년도부터 25년도까지 1분기 가장 비수기입니다. 1분기의 수주 잔고의 성장률은 평균 30%대입니다. 21년도에 2,440억, 22년도에 3,100억, 24년도에 4,163억, 이때부터 30% 넘게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2021년도에 2,440억, 2022년도에 3,100억, 2023년에 4,163억, 2023년도부터 30%대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24년도에 4,756억, 여기서 또 15% 증가하죠. 25년도에 94% 증가한 수주 잔고 9,240억, 수주 잔고가 거의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미국 향이 82억대에서 작년에 765억으로 수주 잔고가 미국발이 폭풍 증가했고요. 25년도 올해 연간으로 치면 미국 수주 잔고 무난하게 한 1,300억대에서 1,500억 사이즈까지 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분기에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컨센서스를 초과하는 호실적인 에너지도 나왔습니다. 매출은 87% 증가했고요. 전년 대비 1,153억. 영업이익도 전년 대비 328% 증가한 영업이익 129억을 기록했습니다. 영업마진, OP마진이 11.2%인데요. 제가 S&T 에너지에 다녀봐서 아는데 S&T 에너지 평균 마진율이 잘 나오면 8% 정도였습니다. 제가 다닐 때만 해도 6%대였습니다. 11%의 역대급 마진이 나왔고요. 1분기 실적에 일회성 비용이 전혀 없었습니다. 에어쿨러 마진은 이제 마진이 점점 단가가 올라가서 프라이스가 올라가서 마진이 아까 10%대가 나올 정도로 약 8에서 10%대 마진이고요. HRSG, 페어레스 보일러, 이건 원자력에도 쓰이는 거죠. 페어레스 보일러 쪽은 마진이 4에서 7%입니다. 에어쿨러 많이 수주하면 많이 수주 받을수록 전체 마진은 당연히 좋아지는 겁니다. 영업 레버리지 효과를 연말까지 내년까지도 극대화할 것으로 보이고요. 텍사스 프로젝트 물량이 작년 말에 마무리되면서 2분기부터 신규 북미 LNG 프로젝트 물량이 실적으로 반영될 예정입니다. 착공된 미 LNG 프로젝트를 감안하면 에어쿨러는 연간 최소 1,300억에서 최대 1,500억 사이즈의 매년 수요 증가분이 예상이 되고요. 대략 예상되는 거는 6년치 수요 증가분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도 안 돼 있는데 투자하시는 분들이 저는 90% 이상이라고 봅니다. 제가 오프라인 강의 다니면서 정말 많이 느꼈던 게 2차전지를 투자하는데 제품이 어디로 납품하는지도 몰라요. 1년 매출이 얼마 되는지도 몰라요. 일반인 투자자분들이 단기적인 변동성을 취해서 그날그날 주가의 흐름이 세거나 이슈화되는 종목들을 할 경우에 성공 확률이 떨어집니다. 우리는 가장 효율적인 투자 전략과 어떠한 기업 발굴, 산업 발굴을 그때그때 시일성 있게 하기 위해서 구독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함께 공부하고 함께 전략을 짜가면서 적절한 수준의 이론과 우리가 꼭 필요한 부분의 이론 잘 결합하고 그거를 실전 투자 전략에 연결지어서 메가트렌드 산업에 투자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간 시장 트렌드, 두 번째 월간 복귀 특강 외에도 당연히 매일매일 시황에 대한 제 생각, 시황에 대한 분석, 그때그때 어떤 이슈가 발생하는 것들에 대한 제 리뷰 당연히 다 달아드릴 거고요. 오래오래 즐겁고 재밌는 투자 라이프를 이어가는 페이스 메이커 역할을 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제 모든 것이 담긴 제 모든 투자의 라이프 구독자분들한테 다 오픈할 생각입니다. 빌리언스 캠퍼스로 구독자분들을 기쁜 마음으로 설레이는 마음으로 초대합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8,200억이지만 평균 수주 인식 연도가 1.5년을 감안하면 올해는 무난하게 5천억대에 가까운 매출을 달성할 거로 보고 있고요. 북미 중심의 LNG 프로젝트 실적 비중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중동의 LNG 생산량의 증가분은 대부분은 카타르입니다. 쉽게 말해서 공랭식이 아니라 카타르는 순행식을 더 많이 쓰기 때문에 전체에 대한 기여도는 북미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캐펙스 비중이 낮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고용 집약적인 기술 난이도,
숙련 인력이 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 난이도가 있는 노동 집약적, 장치 집약적이 아니기 때문에 캐펙스 투자가 많이 안 들어갑니다. 캐펙스 투자가 많이 안 들어간다는 거는 고정비가 덜 든다는 얘기죠. 공냉식 열교환기는 플랜트에서 생산된 유체를 쉽게 말하면 냉각시키는 장치고요. 두 가지 핀 튜브 타입, 플랜트에서 생산된 유체를 냉각시키는 장치고요. 핀 튜브 간에 지느러미 형태의 핀을 부착해서 표면적을 확장시켜서 그 표면적 밖으로 열 전달을 극대화하는 겁니다. 대류 현상을 이용하는 거고요. 유체 자체는 튜브에서만 흐르지만 발생한 열은 튜브의 겉면을 타고 핀을 통해서 바로 확산이 되는 겁니다. 열은 핀을 통해서 확산이 되고 회전 날개를 가진 팬을 통해서 차가운 바람이 아래에서 튜브 위로 흘려보내면서 유체를 공기로 냉각시키는 형태입니다. LNG의 교역량은 미국이 24년 100MT에서 2030년 100MT로 2배 이상 증가 예상되고요. 카타르가 79MT에서 142MT로 역시 약 2배 가까이 증가를 예상하고요. UAE가 6MT에서 15MT로 2.5배 증가를 예상하고요. 사우디는 0에서 6MT로 본격적으로 UAE,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가 개발 확대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미국이 일부 파이프라인은 멕시코만에 밀접해서 순행식을 이용한, 해수를 이용한 열교환기를 쓸 수 있지만 대부분의 다른 지역은 멕시코만과 인접하지 않은 내륙 위주이기 때문에 에어쿨러, 공냉식 열교환기, 에어쿨러 힐 익스체인저 ACH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미국이 연간 대략 예상되는 거는 100기에서 125기가 필요해 보이고요. 핀 튜브, 핀의 개수나 튜브의 개수 타입별로 다르기 때문에 단가가 최소 100만 달러에서 최대 1,500만 달러로 추정이 되고요. 평균적으로 이거 계산을 하면 평균 단가는 대략 한 650만에서 700만 달러 되겠죠. 총 600에서 750기를 미국의 LNG 프로젝트 중에 15개 트레인에 1개 트레인당 40기에서 50기가 지어진다고 보고요. 에어쿨러가 6년간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신규 수주는 S&T 에너지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기존 석유화학, 복합화력 발전이었다면 이제 천연가스의 비중이 60%대까지 올라왔고요. 미국의 주요 벤더가 바로 S&T 에너지의 경쟁사죠. 바로 허드슨입니다. 지상장사고요. 허드슨이 공격적으로 캐파를 늘릴 수 없는 상황. 정부에서 엄청난 요청에 따라 허드슨도 풀캐파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동은 신규 LNG 프로젝트가 계속 나오고 있죠. 카타르, 오만,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계속 나오고 있는데 다만 공냉 열교환기에 대한 매출 증가분은 미국에 비해서는 5분의 1 정도 수준이 될 것이다. 그 이유는 왜 그렇죠? 중동도 해수를 끌어쓸 수 있는 순행식을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다만 미국보다 S&T 에너지의 중동 내에서 시장 점유율은 훨씬 높습니다. 열교환기의 매출 사이즈는 올해 열교환기 쪽만 에어쿨러만 4,300억, 내년에 열교환기만 5,000억으로 비중은 꾸준히 85에서 90% 정도 수준을 예상하고 있고요. 원자력에도 들어가는 페어레스 보일러가 여기가 그래도 매출 사이즈가 30%씩 성장이 예상됩니다. 올해가 560억, 내년에 650억, 27년에 800억에서 900억 이렇게 사이즈가 커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수주 잔고 9,000억 넘게 돌파하면서 수주 잔고로 창사 이래 최고치를 수주 잔고 갱신했습니다. 글로벌 LNG의 생산 캐파는 25년 180만 MTPA에서 28년에 40% 증가한 252 MTPA까지 28년에 40% 증가한 252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글로벌 공냉식 열교환기의 시장은 작년에 28억 9천만 달러였다면 2030년에는 이거보다 2.5배 성장한 76억 달러 사이즈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루이지애나와 텍사스 중심으로 신규 액화 설비와 LNG 수출 터미널 프로젝트를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루이지애나 커먼웰스 LNG, 드리프트우드 LNG, 텍사스의 리오그란데 LNG 프로젝트의 커먼웰스, 루이지애나 커먼웰스, 드리프트우드, 텍사스의 리오그란데 열교환기, 공냉식 열교환기의 수주를 기대해 볼 수 있겠다. 미국 가스, LNG 가스를 재액화해 미국은 아시아에 대량으로 LNG 수출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LNG 관련된 기자재는 계속적으로 봐야 된다. 올해 원전주 못지않은 연말까지 LNG 관련주들이 계속 좋은 퍼포먼스를 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중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주 증가 흐름을 S&T 에너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S&T 에너지는 중동에서 굉장히 강합니다. 걸프 S&T라고 이미 사우디에 법인도 있고요. 그 사우디 법인을 이제 생산 공장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다양한 국가에서 공랭식 열교환기 채택 비중을 늘리고 있습니다. 아람코가 IKTVA 2025 행사에서 HRSG 메인 벤더로 S&T 에너지를 지정했습니다. S&T의 경쟁사 차트 인더스트리즈나 또 허드슨 이런 데가 공급의 병목 현상이 생겨서 쉽게 공급을 막 늘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북미와 중동, 아람코, 국영, 아부다비 국영 석유화학회사 ADNOC 여기가 핵심 공급업체로 S&T 에너지를 에어쿨러 업체로 선정을 했고 그에 대한 수혜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의 국영 석유회사죠. 아부다비 국영 석유회사가 바로 ADNOC입니다. ADNOC가 2028년까지 LNG 생산량을 2배 확대한 4.8 ppA까지 늘린다고 했고요. ADNOC는 저탄소 루아이스 LNG 수출 터미널을 2028년까지 LNG 공급을 본격 시작하겠다고 했습니다. ADNOC, 아부다비 국영 석유 화학회사에 추진하는 LNG 프로젝트가 저탄소 루아이스 LNG 프로젝트고요. 거기에 당연히 CH가 공급되는데 S&T 에너지의 기대감이 높다는 겁니다. 아랍에미리트는 루아이스 LNG 프로젝트 뿐만이 아니라 북부 페르시아만 해일가스, 가샤 가스점 개발 사업에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에어쿨러가 필요하다. 카타르 국영기업 역시도 북부 가스전의 연 LNG 생산 규모를 7,700만 톤에서 2027년까지 40% 증가한 1억 2,600만 톤까지 증산할 계획을 가지고 LNG 트레인을 증설하고 있습니다. 에어쿨러는 LNG 액화 공정에 냉매로 사용하는 프로판 혼합 냉매 가스를 응축해서 냉각시키는 핵심 기기입니다. LNG 액화 공정에 당연히 가장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장비고요. 천연가스를 액화하기 위해서 극저온 상태로 약 마이너스 162도를 유지해야 하면서 그 마이너스 162도 온도로 냉각시켜야 되는데 바로 에어쿨러가 이 특정 온도 마이너스 162도로 냉매를 냉각시키는 장치입니다. 미국 LNG 1등 업체 아까 말씀드린 벡텔 에너지로부터 720억의 수주를 받았습니다. 익스체인저, 냉각 에어쿨러 열교환기, 공랭식 열교환기 상장사들의 PER은 대략 20배 정도 수준입니다. 바로 미국에서 경쟁사 차트 인더스트리 허드슨이라는 회사를 인수합병해 미국 내 탑티어 당연히 이 회사도 중동에 수출하겠죠. 강력한 S&T 에너지의 경쟁사 일본의 미쯔비시도 있습니다. 스웨덴에 또 제가 일했던 알파라발이라는 회사도 있습니다. 알파라발 다 상장사입니다. 이런 회사들의 주가가 S&T 에너지만 좋은 게 아니라 BHI만 좋은 게 아니라 다시 정고점을 회복하는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가장 강력한 경쟁사 차트 인더스트리즈에 따른 글로벌 경쟁사랑 비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주가가 꾸준히 우상향 중에 있습니다. 이 차트 인더스트리즈의 PER은 31배입니다. S&T 에너지는 20배도 안 되고 있죠. S&T 에너지도 이 공랭식 열교환기 중에서는 글로벌 탑티어 중에 하나인데 밸류에이션이 주가는 많이 올랐지만 엄청나게 비싼 건 아니다. 공랭식 열교환기 형태가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S&T 수주 잔고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별 천연가스 소비량 보면 미국과 러시아, 중국, 이란 순이고요. 중동은 역시나 사우디하고 카타르. 글로벌 LNG 교역량이 어디는 42% 증가한다고 보고 있고요. 또 글로벌 경쟁사 베이커 휴즈에 따르면 90% 증가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착공된 미 LNG 프로젝트와 승인 대기 중인 미 LNG 프로젝트가 이렇게 있고요. 중동 국영 석유회사 카타르 에너지, ADNOC, 아람코가 가장 아끼는 에어쿨러사 중에 하나가 역시 S&T 에너지입니다. 국가별 천연가스, LNG 생산량, 중동 LNG 프로젝트로 인한 에어쿨러의 시장 규모. 그죠? 미국과 카타르를 중심으로 LNG 생산 캐파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26년도에 여기는 피크 찍고 27년도에 꺾이지만 그래도 25년도 물량보다는 이만큼이 더 많죠. 요만큼의 물량이 더 많죠. 미국 LNG 프로젝트로 인한 에어쿨러의 수요 증가 추정도 기대되고 있다. 6년간 사이즈는 누적 증가분은 8,400억에서 1조 6천억 사이즈까지 보고 있습니다. 기본도 안 돼 있는데 투자하시는 분들이 저는 90% 이상이라고 봅니다.
제가 오프라인 강의 다니면서 정말 많이 느꼈던 게 2차전지를 투자하는데 제품이 어디로 납품하는지도 몰라요. 1년 매출이 얼마 되는지도 몰라요. 일반인 투자자분들이 단기적인 변동성을 취해서 그날그날 주가의 흐름이 세거나 이슈화되는 종목들을 할 경우에 성공 확률이 떨어집니다. 우리는 가장 효율적인 투자 전략과 어떠한 기업 발굴, 산업 발굴을 그때그때 시의성 있게 하기 위해서 구독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함께 공부하고 함께 전략을 짜가면서 적절한 수준의 이론과 우리가 꼭 필요한 부분의 이론 잘 결합하고 그거를 실전 투자 전략에 연결지어서 메가트렌드 산업에 투자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간 시장 트렌드, 두 번째 월간 복귀 특강 외에도 당연히 매일매일 시황에 대한 제 생각, 시황에 대한 분석, 그때그때 어떤 이슈가 발생하는 것들에 대한 제 리뷰 당연히 다 달아드릴 거고요. 오래오래 즐겁고 재밌는 투자 라이프를 이어가는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제 모든 것이 담긴 제 모든 투자의 라이프 구독자분들한테 다 오픈할 생각입니다. 빌리언스 캠퍼스로 구독자분들을 기쁜 마음으로, 설레이는 마음으로 초대합니다. 미국 역시 캐나다 LNG 수출을 2배 이상 늘리겠다고 했고요. 차트 인더스트리즈 상장됐고요. 제가 일했던 알파라발, 스웨덴 여기도 상장돼 있고요. 여기도 PER 21배 정도 됩니다. 한국에 S&T가 있고요. 켈비안 홀딩 독일 회사가 있습니다. 네, 공랭식과 순행식 열교환기 비교한 거고요. 아람코의 2025 IKTBA 이 행사에서 메인 벤더로 S&T 에너지를 지정을 했습니다. 네, 미국 내 가동 중인 LNG 터미널이고요. 미국 내 가동 예정 중인 LNG 터미널입니다.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인프라 프로젝트고요. LNG 터미널 FID 전 단계. 기존에 중동 잘하고 있는데 미국이랑 강력한 신 모멘텀이 생긴 겁니다. 중동 지역의 LNG 생산 능력 확대 프로젝트입니다. 사우디가 있고요. 아랍에미리트가 있고요. 카타르가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지 않는 국가 중에 오만도 있고요. 쿠웨이트도 있습니다. 원전주의 밸류에이션, 두산 에너빌리티가 올해 기준으로 주가 너무 많이 올라서 80배 수준입니다. 내년에 54배 정도고요. BHI가 38배고 내년에 27배입니다. 그럼 과연 S&T 에너지는 얼마일까? 올해 18배고요. 내년에 14배입니다. 야, 너도 원전주인데 이렇게 싸? 충분히 볼 수 있겠죠. 평균 원전주의 밸류에이션, 건설주 포함해서 올해 21배입니다. 내년에 18배까지 떨어집니다. 왜 18배까지 떨어지냐? 당연히 실적이 올해보다 내년에 더 증가하고 올해 최대 실적을 내년에 갱신할 걸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전주의 실적 보면 BH하고 S&T 에너지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HRSG는 BHI의 경쟁사가 바로 S&T 에너지입니다. BHI는 올해 실적 추정치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죠? 긍정적이죠. 주가 올라온 만큼 실적이 더 빠르게 개선된다는 겁니다. BHI는 이제 올해 예상되는 거는 6,500억 매출 사이즈, 내년에 8,000억 매출 사이즈고요. 영업이익단에서는 올해 466억에 내년에 630억 영업이익 사이즈 보고 있습니다. S&T 에너지는 BHI보다 매출은 좀 작아요. 올해 한 4,800에서 5,000억 사이즈고 내년에 6,000억 사이즈 매출 예상하는데 이익은 S&T 에너지보다 BHI가 훨씬 높습니다. 자, S&T 에너지 올해 벌써 510억에서 530억 정도 예상하고요. 내년에 673억, 내년에 거의 700억 사이즈의 영업이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S&T 에너지 수급입니다. 최근에 기관은 계속 팔지만 그 파는 물량을 이 고점대 4만원대 영역에서 외국인이 계속 사고 있다. 최근 수급은 S&T 에너지가 외국인 수급은 가장 좋다. 두산에너비, 현대건설도 만만치 않게 외국인이 계속 사고 있습니다. 여기는 기관 수급도 좋아요. 투신 미친 듯이 사고요. 연기금 사고요. 사모펀드 사고요. 외국인 기관 수급이 모두 좋다.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기관을 열심히 팔고 있죠. 두산 에너빌리티도 최근에 외국인이 이 비싼 최고가 영역에서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최근에 신고가 영역을 떼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요. 외국인 1월 달부터 5월 이걸 찍는 28일 기준 4,789억, 약 5천억까지 누적 순매수 중입니다. 자, 그 다음 BHI, 두산 에너빌리티랑 S&T 에너지만 사는 게 아니죠. BHI도 기간은 줄기차게 파는데 외국인이 계속 사고 있습니다. 1월 달부터 누적적으로 5월까지 외국인이 852억 샀습니다. S&T 에너지 일봉입니다. 이 전고점 요 가격대를 돌파하고 나서 신고가 영역까지 나왔습니다. 신고가 영역까지 나왔다가 오늘 주가가 나왔고 빠졌고 어제도 빠졌고 제가 이거 계속 올려드리고 싶었는데 추천주를 혹시 생각할까봐 조금이라도 더 주가가 쌀 때 올려드리려고 조정을 기다렸습니다. 3일 연속 음봉이 나면서 좀 조정이 나온 상태고요. 가격대를 강하게 지지하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이 가격대는 이탈하지 않는 게 좀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S&T 에너지도 소리 소문 없이 우상향하고 신고가 영역에 있지만 긍정적인 거는 사람들의 이슈화되지 않고 거래대금이 거의 전멸한 수준이다. 현대건설 신고가 영역이죠. 신고가 영역인데 단계별로 계단식으로 상승했어요. 2단계에서 여기서 퀀텀 점프했고요. 여기서 요 단계에서 한번 퀀텀 점프했죠. 이제는 여기서 요 단계에서 퀀텀 점프를 하기 때문에 이 가격대 지지하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요 가격대 대략 54,000원 정도 되겠네요. 신고가 영역인데 거래대금도 최고 거래대금 수준을 넘었습니다. 현대건설이나 BHI나 솔직히 S&T 에너지나 두산에너지 다 단기 고점 영역이기 때문에 언제든 조정받을 수 있다. 조정받으면 역발상의 관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산은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꺾였죠. 오늘 장중에 한 8%, 7% 정도까지 빠졌는데 그래도 추세는 완전한 우상형이고 여기도 보시면 요 단계 여기서 퀀텀 점프 했고요. 여기서 요 단계 퀀텀 점프 했습니다. 일단 1차 지지선 이 가격대를 잘 지지하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고요. 다만 두산에너지 긍정적인 거는 요 역대급 요때 요 동그라미 친 거 보이시죠? 요때 역대급 거래량을 아직 돌파를 못했습니다. 최고점 영역이지만 역대급 거래량을 돌파하지 않고 그냥 거래대금이 꾸준히 그냥 우상향하고 있다. BHI 마찬가지입니다. BHI도 보시면 2단계에서 2단계 퀀텀 점프했고요. 요 단계에서 요 단계 퀀텀 점프했기 때문에 요 가격대가 잘 지지되는지 여부가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오늘 BHI도 꺾였습니다. 꺾이면서 대량 거래 대금이 터진 게 아니고요. 꺾이면서 거래 대금을 확 줄였습니다. 그건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원전하고 LNG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LNG 중동에서 원래 S&T 에너지가 잘하고 있었다. 근데 미국이란 새로운 신규 모멘텀이 생겼는데 미국이 이거 완전 노다지다.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합친 물량보다 약 5배 정도가 더 큰 물량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미국의 강력한 경쟁사 그 허드슨을 인수한 차트 인더스트리가 공급을 더 엄청나게 늘리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가 계속 강제 증설에 대한 요구를 해서 그걸 충족하다 보니까 공급이 엄청나게 늘어나기는 어려운 산업. 장치 집약적인 산업이 아니고 노동 집약적인 산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기술 숙련도나 난이도가 필요하다. 아무나 만들 수 없는 상황이다. 국내에서 압도적으로 에어쿨러 1등인데 국내에도 굉장히 많은 경쟁사가 있었어요. GS 엔텍이라는 회사도 있었고요. 동양 과거에 이제 핀투뷰텍이라는 회사도 있었어요. 다 없어졌어요. 에어쿨러 완전 여기가 다 싹쓸이하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도 공급자가 늘어나지 않는 겁니다. 근데 미국 시장이 중동보다 5배나 물량 자체는 커질 것으로 보고 있고 실제 미국이 1등 LNG 백태에너지로부터 수주를 받으면서 그죠? 숫자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매출과 이익 폭증하고 있습니다. 중동에서 가장 강력한 사우디의 아람코가 아주 우량한 파트너로 S&T 에너지를 지정했습니다. 그걸로 증명을 해버렸습니다. 아람코가 중동도 모멘텀이 사우디 아람코, 카타르 에너지, 그 다음에 어디? 아부다비 국영석유화학회사 수주 모멘텀이 연달아 대기하고 있다. 당연히 BHI 경쟁사 페어레스 보일러를 하는데 페어레스 보일러로 아람코가 S&T 에너지를 협업 파트너로 지정을 했다. 두산 에너빌리티, BHI 밸류에이션 장난 아니죠. 두산 에너빌리티 아까 밸류에이션 몇 배라고 했죠? 내년 기준 55배, 올해 기준 80배. BHI 40배, 30배 후반. 근데 ST 에너지 밸류에이션 몇 배라고요? 17배에서 18배. 내년에 14배까지 떨어진다. 밸류에이션 매력까지 갖췄다. 너도 원전주야? 네, 나도 원전주다. 원전과 LNG를 다 갖춘 S&T 에너지도 오늘 처음 소개해드렸는데 관심 갖고 지켜보자. 5월 31일 강연회는 마감됐지만 온라인으로 보실 수 있게끔 신청 받고 있으니까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